농사 시작했더니 돈이 들어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못 믿었어요. 그냥 농사 짓겠다고 내려가면 5년간 매년 돈을 준다고? 이게 무슨 사기인가 싶었죠. 제 이름은 강민우. 올해 37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모니터 3개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옆자리 김대리는 또 누군가한테 전화로 쩔쩔매고 있고 에어컨은 고장나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제가 지난 13년을 바친 대양전자 마케팅팀입니다. 13년. 숫자로 쓰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전부예요. 청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전부를 이 회사에 쏟아부었죠. 민우 씨, 이번 주말에 출근 가능하죠? 팀장님의 목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들려와요. 가능하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대답.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나와요. 마치 로봇처럼요. 퇴근길 지하철 안. 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화면에는 초록색 들판 사진이 가득합니다. 귀농 성공 사례, 청년 농업인 지원금, 농사로 월 500만 원 같은 제목들이 보이죠. 요즘 제 검색 기록을 보면 회사 동료들이 기겁할 거예요. 마케팅 트렌드나 업계 뉴스 대신 온통 농업 관련 키워드뿐이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작년 여름이었나 봐요. 회사 워크숍으로 강릉에 갔을 때였죠. 일정이 끝나고 혼자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귀촌러였어요. 여기 삶이 어때요? 제가 물었죠.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다가 보여요. 커피 내리는 소리, 손님들이랑 나누는 이야기가 전부고요. 돈은 덜 벌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다니.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11시, 유튜브를 켜면 어느새 새벽 1시죠. 그리고 다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요. 주말엔 뭐 하냐고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고 어디 나갈 의욕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일요일 저녁이 되면 또 우울해지죠.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요.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시절이 떠올라요. 그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대기업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연봉 5천만 원만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면서 올랐죠. 근데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지쳐 있어요. 돈은 그때보다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어요. 저축은 쌓이는데 뭐에 쓸지도 모르겠고요. 차를 사자니 주차 걱정에 스트레스 받고 좋은 옷을 사자니 회사 다닐 때 말고는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한 영상을 추천했어요. 35에 회사 그만두고 귀농했습니다. 지금은 청년 농업인 지원금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클릭했죠. 그리고 1시간 넘게 그 채널의 영상들을 정주행했어요. 거기 나온 사람은 저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어요. 역시 회사원이었다가 귀농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막막했대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몰랐고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더래요. 만 40세 미만이면서 농업 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하인 사람, 그리고
농업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으면 신청할 수 있대요. 선정되면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 제가 1년 동안 벌어서 세금 떼고 받는 돈이잖아요. 그걸 농사 지으면서 지원받을 수 있다니. 물론 조건이 있어요. 농지를 실제로 경영해야 하고 매년 농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산 보고도 해야 한대요. 하지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37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농촌으로 간다니. 부모님이 들으시면 기겁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말릴 거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엔 관련 블로그를 읽고 퇴근하고 나면 유튜브로 농사 영상을 봤어요. 주말엔 도서관에 가서 귀농 관련 책을 빌려 읽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청년농업인 지원금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농지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저리 융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요즘은 스마트팜이니 뭐니 하면서 농업도 많이 현대화됐더라고요. 제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마케팅도 13년째 하고 있고요. 이 경험을 농업에 접목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브랜딩을 하고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민우야, 요즘 무슨 생각 많아 보인다? 직장 동기 준혁이가 물었어요. 회사 근처 술집에서 치맥을 하던 중이었죠.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귀농을 고민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너도 이직 생각하냐? 요즘 시장이 좋다더라. 이직이요. 예전 같았으면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더 큰 회사, 더 높은 연봉.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이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이 들어왔는데 연봉이 얼마고 복지가 어떻고 저는 맥주만 마셨어요. 그의 이야기가 예전의 제 모습 같았거든요. 회사와 연봉으로만 자신을 정의하던 시절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누렇게 뜬 게 건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뱃살은 언제 이렇게 나왔는지 벨트가 조여왔죠. 20대 때의 제 사진을 꺼내봤어요.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 있는 청년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의 저는요. 웃긴 하는데 눈이 안 웃어요. 입만 웃는 거죠. 회사 생활하면서 익힌 사회적 미소예요. 결심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자. 무작정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되니까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귀농교육센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귀농에 관심 있으세요? 상담사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본인도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농업인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어요. 상담사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나이 조건이 중요하대요. 신청 시점에만 40세 미만이어야 해요. 저는 올해 37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죠.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여야 해요. 이게 뭐냐면 농사를 시작한 지 3년이 안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아예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해당되죠. 교육 이수 시간도 있어요. 100시간 이상의 농업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이건 귀농교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농지를 경영하셔야 해요. 명의만 빌리거나
형식적으로는 안 돼요. 상담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요. 약 300평 정도 되죠. 소유하거나 임차하면 돼요. 300평. 서울에 살던 제게는 감이 안 왔어요. 큰 건지 작은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농지 구하는 게 어려운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농지은행이라고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귀농인들을 위한 임대농지도 있고요.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길 바라는 게 느껴졌죠.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5년간 매년 지원금을 받으세요. 1차 연도에 200만 원. 2차 연도에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다만 매년 농업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렵나요? 보고서 쓰는 게. 회사에서 보고서 써보셨으면 어렵지 않으세요. 농산물 판매 실적이나 농지 운영 현황 같은 거 정리하면 돼요. 오히려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았어요. 복잡한 마케팅 전략 보고서나 매출 분석 자료보다는요. 그런데요, 상담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돈만 보시면 안 돼요.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낭만만 보고 오시면 금방 지쳐서 돌아가세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힘든지 실감은 안 났어요. 그냥 회사 생활보다는 나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육센터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아저씨가 상추를 따고 계셨어요. 구경하세요?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귀농 생각 중이에요. 오, 젊은 사람이 좋네요. 요즘 농촌은 다 늙은이들 뿐이라. 아저씨는 딴 상추를 몇 장 건네주셨어요. 가져가서 먹어봐요. 직접 키운 거랑 마트에서 사는 거랑 맛이 달라요. 집에 와서 상추를 씻어 먹어봤어요.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마트 상추보다 훨씬 향이 강하고 씹는 맛이 살아있었어요. 이걸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으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월세 55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5만 원, 기타 지출 20만 원. 대충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귀농하면 월세는 없어지겠죠. 시골 빈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식비도 많이 줄겠죠.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면 되니까요. 교통비도 거의 안 들 거고요. 지원금일 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인데 생활비로 충분할 것 같았어요. 거기다 농산물 판매 수익까지 더하면 지금보다 못 살지는 않겠죠. 문제는 시작 비용이에요. 농지를 임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기구, 비닐하우스, 종자, 비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다시 알아봤더니 이것도 정책자금 융자가 있더라고요. 청년 농업인이면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대요. 물론 3억이나 필요하진 않겠지만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정도 돼요. 13년 모은 거죠. 이 중 3천만 원 정도 쓰고 융자를 2천만 원 받으면 총 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남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요. 계산은 됐어요. 이제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였지만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똑같은 얼굴들을 봤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어요. 메일함엔 127개의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몰래 휴대폰으로 농지은행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전국의 농지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충청남도 예산 3영제곱미터 임대 가능 연 300만 원. 경상북도 의성
0제곱미터 매매 8천만 원. 전라남도 보성 4 0제곱미터 임대 가능. 연 400만 원.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중 하나가 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요. 민우 씨, 오후 회의 준비됐어요? 선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죠. 머릿속은 온통 농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제 입에선 마케팅 전략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떤 작물을 키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토마토? 딸기? 아니면 쌈채소? 민우 씨 의견은 어때요? 임원님의 질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질문인지도 몰랐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망했어요. 임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집중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지금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노트북을 켜고 사직서 양식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자 한자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썼어요.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제출하자. 아니, 내일은 무서울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메일로 보내자. 팀장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사직서 파일을 첨부하고 짧은 메시지를 썼어요.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하고자 합니다. 전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클릭할까 말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하자. 클릭.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정말 잘한 건가? 나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내일 아침 팀장님이 뭐라고 할지,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지,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켰어요. 또 귀농 영상을 봤어요. 화면 속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일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한테 불려갔어요. 민우 씨, 이게 무슨 메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퇴사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래 고민한 겁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귀농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팀장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방금 외계어를 한 것처럼 바라봤죠. 농사 지으려고요. 미쳤어요?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예상했던 거죠. 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퇴사를 결심한 건 쉬웠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주말에 고향집에 내려갔어요. 부산이에요. KTX로 2시간 반 거리죠. 아들 왔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왔어? 밥은 먹었어? 네, 기차에서 먹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차려주셨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들지?
그냥 그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냈다고? 농사 지으러 간다고? 너 곧 과장 달겠네? 올해가 딱 그때지?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글쎄요. 뭐가 글쎄요. 네가 거기서 몇 년 일했는데 당연히 달아야지. 그냥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더 미루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회사 그만뒀어요. 짧은 침묵. 뭐? 이직하는 거야? 아니요. 귀농하려고요. 수저를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어요. 농사? 농사를 짓겠다고? 네. 미쳤구나 진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13년이나 다닌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농사를 지어? 공부를 왜 시켰니? 대학을 왜 보냈어?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그래도 가슴이 아팠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원하는 삶? 그게 농사야? 너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배우면 되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뼈저리게 느껴서 너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악착같이 일했던 거야.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다가요.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이랑 옛날이랑은 다르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팜도 있고. 스마트팜? 그게 뭔지는 알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 처음 듣는 얘기인 듯 아버지가 되물으셨어요. 5년간 6천만 원 지원해줘요. 교육받고 농사 시작하면요. 그 돈 받으려고 인생을 거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대체 뭐가 불만이야? 연봉도 괜찮다며, 복지도 좋다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아요. 월요일만 되면 토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한 번만 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되면 돌아올게요. 다시 취직할게요. 근데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돌아서셨어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속상하신 거였어요. 등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날 밤 집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어요. 다음날 아침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민우야. 네, 어머니. 정말로 하고 싶은 거지? 네. 알았어.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엄마는 네 편이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1년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오너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그럴게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회사는 그만뒀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귀농교육부터 받아야 했어요. 100시간 이수 조건을 채워야 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농업인 양성과정에 등록했어요. 2개월 과정이었어요.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 수업이 있었죠. 첫 수업날 교육장에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20명 정도 됐을까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요.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귀농 결심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여기 왔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지쳐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서, 건강 때문에, 아이들 교육 환경 때문에. 저는 강민우입니다. 37이고 회사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간단히 인사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수업은 실용적이었어요. 토양관리법, 작물 재배 기초, 병해충 방제, 농기계 사용법, 농산물 유통, 농업 경영, 생소한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pH 농도, 질소 비료, 미량 요소, 하우스 환기, 머리가 아팠어요. 회사에서 배우던 마케팅 용어들보다 훨씬 어려웠죠. 농사는 과학입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으로 하면 실패해요.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원 시절 배운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데이터 분석이랑 엑셀은 자신 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수강생들과 친해졌어요. 지훈이 33, 재과전 파티시에였어요. 베이커리 카페를 농촌에서 열고 싶대요. 수진 씨, 35,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이 교육 때문에 귀촌을 결심했다고요. 대성이 40, 건설회사 다니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대요. 더 이상 현장 일을 못해서 농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 씨는 뭐 키울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수익성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방울토마토가 괜찮다던데요. 딸기도 좋죠. 근데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요. 쌈채소는 어때요? 회전율이 빨라서 현금 흐름이 좋대요. 다들 알아본 정보를 공유했어요. 사실 작물 선택이 제일 어려웠어요. 뭘 키워야 할지 감이 안 왔거든요. 일단 땅부터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서울이랑 가까운 데가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좋겠네요. 양평이나 여주 쪽.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충북 제천으로 가려고요. 거기 친척분이 계셔서요. 지훈이는 강원도 횡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각자 사정이 달랐죠. 저는 연고지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 알아봐야 했어요. 주말마다 농지를 보러 다녔어요. 양평, 여주, 이천, 안성,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녔죠. 중개인 아저씨와 함께 농지를 둘러봤어요. 이게 한삼 500제곱미터 되고요. 임대료는 연 350만 원입니다.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흙이 보기 좋았어요. 주변에 물도 있고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직접 하셔야죠. 물론 동네 분들이 도와주시긴 하는데요. 여기 무슨 작물 키우기 좋아요? 다 가능한데 배수가 잘 돼서 밭작물이 좋아요. 고추, 가지, 토마토 같은 거요. 끄덕였어요. 괜찮아 보였죠. 계약하시려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아니고 연세로 350만 원 내시면 됩니다. 1천만 원. 큰 돈이에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몇 군데를 더 봤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었죠. 어떤 곳은 땅은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았고, 어떤 곳은 위치는 좋은데 땅이 척박했어요. 고민 끝에 여주의 한 농지로 결정했어요. 3영제곱미터, 약 900평, 보증금 800만 원, 연세 300만 원,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근처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마트도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 제 땅이에요. 아니, 임대지만요. 농지가 생겼으니 이제 뭘 키울지 정해야 했어요. 강사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처음이시면 쌈채소 추천드려요. 청경채, 상추, 시금치 같은 거요. 왜요? 재배 기간이 짧아요. 30일에서 40일이면 수확할 수 있죠. 실패해도 손실이 적고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익성은 어때요? 평당 월 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900평이면 한 달에 일 800만 원?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기후, 병해충, 유통 등 변수가 많아요. 처음엔 절반도 못 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절반만 해도 900만 원이잖아요. 쌈채소로 결정했어요. 이제 준비물을 사야 했어요.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씨앗, 비료, 농약, 농기구, 견적을 내봤더니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아직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보증금 800만 원 냈으니까요. 500만 원을 쓰면 700만 원 남죠.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융자를 받기로 했어요. 농협에 가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했어요. 2천만 원 가능할까요? 서류 검토해봐야 하는데 신청하신 지원금 선정 여부가 중요해요. 아직 신청 전이에요. 그럼 일단 가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선정되시면 바로 실행하고요. 다행이었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교육이수 증명서, 농지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쓰는 게 제일 까다로웠어요. 재배작물, 예상수익, 판매계획, 향후 5년 계획, 회사에서 쓰던 보고서 실력을 총동원했어요. 그래도 농업용어는 어색했죠. 1차 연도에는 쌈채소 재배로 연 9,600만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며 순이익은 약 4,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럴듯하게 써넣었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죠. 2차 연도부터는 방울토마토를 추가로 재배하여 매출을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보면 완벽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농지를 정리했어요. 처음 가보니 잡초가 무성했어요. 전 임차인이 관리를 안 했나 봐요. 이거 다 뽑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900평이 얼마나 넓은지 그제야 실감했죠.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시다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오셨어? 네. 농사 시작하려고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 예촉이 있어? 아니요. 잠깐만. 어르신이 집에 갔다가 예초기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써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예초기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끈이 돌아가면서 풀을 베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웃인데.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 그렇게 동네 분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농촌은 정말 인심이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선 지나가다 인사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보기 좋네. 요즘 젊은이들은 농촌 안 온다고 하던데.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따뜻한 말들이 힘이 됐어요. 한 달 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선정되셨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됐어요. 5년간 6천만 원. 매년 일 200만 원.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농협에서 융자도 실행됐어요.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비닐하우스 설치업체에 연락했어요. 900평 전체에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단 300평만요. 알겠습니다. 견적 보내드릴게요. 300평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관수시설, 온도조절 장치, 차광막까지 포함한 가격이었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공사가 진행됐어요. 뼈대를 세우고 비닐을 씌우고 물 파이프를 설치하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지켜봤어요. 제 농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했죠. 완성됐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하얀 비닐하우스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햇빛이 비닐을 통과해 들어왔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기서 제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감격스러웠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땅을 구하고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씨앗을 심어야 했어요.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샀어요. 청경채, 상추, 치커리, 겨자채. 처음이세요? 네. 그럼 이거 추천드려요. 키우기 쉬운 품종이에요. 계량 품종이라고 했어요.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이 빠르대요. 씨앗 봉지를 들고 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흙을 고르고 두둑을 만들고 씨앗을 뿌렸어요. 강의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간격은 15cm, 깊이는 1cm.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잘 자라다오. 씨앗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근처 작은 집을 빌렸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서울집은 정리했고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노트북, 몇 권의 책, 13년 회사 생활의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명함이랑 사원증은 이미 반납했고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여긴 정말 조용했어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죠. 평화로웠어요. 잠이 솔솔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 산이 보였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이게 제 새로운 삶이에요. 하우스로 향했어요. 어제 심은 씨앗이 걱정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흙을 확인했어요. 물기가 적당했어요. 잘 자라고 있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동안 물만 잘 주면 된다고 했죠.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물 주고, 온도 체크하고, 환기하고, 오후엔 할 게 없었어요. 농업 관련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주셨어요. 첫 농사니까 긴장되지? 네, 걱정돼요. 걱정 마. 식물은 생각보다 강해. 사람이 너무 손대면 오히려 안 좋아. 그런가요? 적당히 내버려두는 것도 방법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하우스 문을 열었는데 흙 사이로 작은 싹이 보였어요. 와! 감동이었어요. 제가 심은 씨앗이 정말 자라고 있었어요. 연두색 떡잎이 올라와 있었죠. 정말로 크는구나. 무릎을 꿇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라서 제 손으로 수확하게 될 거예요. 그날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싹 터져. 진짜? 축하해. 너는 어때? 나도 이번 주에 심을 거야. 땅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 화이팅! 너도! 전화를 끊고 다시 싹을 봤어요. 하루하루가 신기했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처음엔 떡잎만 있었는데 이틀 뒤엔 본잎이 나왔어요. 일주일 뒤엔 5cm 정도 자랐고요. 2주 뒤엔 10cm가 넘었어요. 잘한다, 잘해. 매일 칭찬해줬어요. 물도 성실하게 줬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산막 수확의 계절. 잎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작은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진딧물이었어요.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진딧물은 채소의 천적이라고. 어떻게 하지? 농약을 쳐야 하나? 근데 친환경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진딧물이요? 물에 마늘이랑 고추 갈아서 뿌려봐. 천연 농약이야. 그게 효과 있어요? 당연하지.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야. 그날 마늘 한 통이랑 고추를 사서 갈았어요.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렸죠. 며칠 뒤 진딧물이 많이 줄었어요. 오, 진짜 효과 있네. 신기했어요. 천연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니. 하지만 문제는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은 잎이 노랗게 변했어요. 영양 부족인가? 비료를 더 줬더니 다음날 더 시들었어요.
아, 과비였구나. 너무 많이 준 게 독이 된 거였어요. 배운 대로 정확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온도 관리도 어려웠어요. 낮엔 덥고 밤엔 추우니까 온도 편차가 컸어요. 환기를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어요.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죠. 잎이 축 늘어지면 물이 부족한 거고, 끝이 마르면 비료가 과한 거고, 색이 연하면 영양이 부족한 거였어요.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드디어 수확할 때가 됐어요. 청경채가 20cm 정도 자랐고 상추도 먹기 좋은 크기가 됐어요. 수확하자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잘랐어요. 첫 수확물이었어요. 한 바구니 가득 담았어요. 와, 정말 내가 키운 거구나. 뿌듯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었죠. 집에 가져와서 깨끗이 씻어 먹어봤어요. 맛있다. 진짜로 맛있었어요. 마트 채소랑 비교가 안 됐죠. 아삭하고 신선하고 달았어요. 이제 판매를 시작해야 했어요. 일단 지인들한테 연락했어요. 친환경 쌈채소 키웠어. 사줄 수 있어? 얼마에? 청경채 한 단에 3,000원, 상추 한 단에 4,000원. 좋아, 나 각각 5단씩 보내줘.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민우야, 나도 보내줘. 가족들 주려고 10단만. 일주일 만에 100단을 팔았어요. 계산해보니 35만 원이었어요. 오, 돈이 들어오네. 신기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 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하지만 지인들한테만 팔 수는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했죠. 동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문의했어요. 샘플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청경채랑 상추를 한 박스 가져갔어요. 상태가 좋네요. 친환경 인증은 있어요? 아직이요. 그럼 일반 코너에 입점 가능해요. 친환경 인증 받으면 좋은 자리에 놓을 수 있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30% 수수료 떼고 드려요. 청경채 소비자가 3,500원이면 판매자는 450원 받으시는 거죠. 수수료가 높긴 했지만 판로가 생긴다는 게 중요했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죠. 그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했어요.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동네 주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요즘 들어온 거예요? 진짜 싱싱하네요. 청년이 농사 짓는다며? 응원해요? 고객들의 피드백이 힘이 됐어요. 매주 100단 정도 납품했어요. 매출로 25만 원 정도 나왔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친환경 쌈채소 직거래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수확해서 당일 배송해드려요. 사진도 잘 찍어서 올렸어요.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감각이 도움이 됐죠. 주문이 들어왔어요. 10단 주문이요. 주소는 포장하고 택배로 보냈어요. 잘 받았어요. 정말 신선하네요. 재주문할게요. 좋은 후기가 쌓이니까 주문이 점점 늘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민훈의 청년농장. 매일 농장 사진을 올렸어요. 아침 이슬 맺힌 상추, 수확하는 모습, 요리한 사진, 소통하는 농부가 되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어요. 100명, 200명, 500명. 직접 DM으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쌈채소 구매하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월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는 게 뜻깊었어요. 거기다 지원금이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1차 지급 완료. 문자가 왔어요. 진짜로 들어왔어요. 일 200만 원이. 이걸로 융자금도 갚고 다음 시즌 준비도 하고 생활비도 쓸 수 있었어요.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온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이번 달 매출 200 넘었어. 우와, 대박. 나는 아직 100도 안 돼. 뭐 키우는데?
딸기. 근데 아직 열매가 안 달렸어. 딸기는 시간 걸리잖아. 기다리는 중이야. 화이팅! 서로 응원하며 버텼어요. 가을이 깊어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장 속도가 느려졌어요. 겨울엔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난방을 해야 하나? 동네 어르신이 조언해 주셨어요. 겨울엔 시설 보완하거나 휴식하는 게 좋아. 억지로 하면 난방비만 나가. 그럼 수입이 없는데요. 그래서 1년 수익을 생각하고 계획해야지. 봄부터 가을까지 잘 벌어놓으면 돼.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겨울 동안은 하우스 정비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교육도 더 받았어요. 지원금 조건이 매년 교육 이수였거든요. 스마트팜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 유통 교육. 배울수록 농업의 깊이를 느꼈어요. 그냥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 과학이고 경영이고 마케팅이었어요. 연말이 다가왔어요. 1년을 돌아봤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한 지 1년. 매출은 총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순이익은 1력만 원 정도였고요. 지원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200만 원. 회사 다닐 때 연봉의 3분의 1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출퇴근 스트레스 없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건강해졌고 몸무게도 5kg 빠졌어요. 매일 육체 노동하니까요. 얼굴도 그을렸지만 생기가 돌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건강은 어떠냐? 좋아요. 농사도 재미있고.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아버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내려갈게요. 제가 키운 채소 드릴게요. 그래 기다리마. 설날에 부산에 내려갔어요. 큰 박스에 청경채, 상추, 치커리를 가득 담아서요. 이게 네가 키운 거니? 어머니가 신기하셨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 정말 싱싱하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키운 쌈으로 고기를 싸먹었죠. 맛있다. 마트 거랑 다르네. 사촌 동생이 말했어요. 진짜? 그럼 좀 가져가. 고마워 형.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키운 걸 가족들이 먹는 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네. 아버지,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2년차가 시작됐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씨앗을 다시 심었어요. 이번엔 작년보다 면적을 넓혔어요. 600평으로요. 작년 경험으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수확량도 늘고 판매망도 넓어졌어요. 동네 식당 몇 군데와 계약도 했어요. 신선한 채소 정기적으로 납품해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 2회 납품하기로 했어요. 안정적인 매출이 생긴 거죠. 여름이 되자 방울토마토도 시작했어요. 남은 300평에 심었어요. 토마토는 쌈채소보다 손이 많이 갔지만 수익성이 좋았어요. 빨갛게 익었네. 첫 토마토를 수확했어요. 달콤했어요.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져갔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당도가 높네요. 킬로당 8,000원에 받을게요. 쌈채소보다 단가가 높았어요. 좋습니다. 2년차 매출은 5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도 2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지원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200만 원.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삶이 안정됐어요. 루틴이 생겼고 단골 고객이 생겼고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민우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고기 먹을 건데 올래? 네, 가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 농사는 어때? 좋아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 자리 잡았구나.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도움이 컸어요. 뭘? 우리도 젊은 사람 있으니까 좋아.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었죠. 3년차, 4년차가 지나갔어요. 농장은 점점 커졌어요. 이제 쌈, 채소, 토마토, 딸기, 오이까지 다양하게 키웠어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6살 청년이었어요. 역시 귀농을 꿈꾸는 사람이었죠. 같이 해보자. 네, 둘이서 하니까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었어요. 민은의 청년농장,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였어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연동했어요. 스토리를 파는 거야. 그냥 채소를 파는 게 아니라 청년 농부의 이야기를 파는 거였죠. 반응이 좋았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귀농 꿈꾸는데 용기 얻어요. 맛있어요. 계속 구매할게요. 댓글들이 힘이 됐어요. 5년 차가 됐어요. 지원금 마지막 해였죠. 그동안 총 6억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농장을 키우고 장비를 사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지원금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어요. 연 매출치 0만 원, 순이익 4, 0만 원.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적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일하는 게 보람찼고 저녁에 쉬는 게 평화로웠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어느 날 저녁 하우스 앞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5년 전 사직서를 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야, 민우야. 응? 나 카페 오픈했어. 진짜? 축하해. 너도 와줘. 개업 파티 할 거야? 당연하지. 갈게.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지훈이도, 수진 씨도, 대성이도 모두 잘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귀농교육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정말 해냈네. 뿌듯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귀농 5년이 됐다. 청년 농업인 지원금도 마지막으로 받았다. 앞으로는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섭기도 하지만 자신 있다. 5년 동안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농부가 된 것 같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잘 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끝. 에필로그. 농사 시작했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삶의 의미를요. 회사 다닐 땐 몰랐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지금은 알아요. 아침에 눈 떠서 하늘을 보는 것, 흙을 만지는 것,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것,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에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시작을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 선택이었고 제 노력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가요? 회사 생활에 지쳤나요? 새로운 삶을 꿈꾸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세요. 농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세요. 나이가 몇이든 경력이 어떻든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저도 37에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 없이 사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